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인 동부 칼리만탄의 누산타라가 수년간의 비공개 공사 끝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첫 공개일에는 외국 관광객을 포함한 수백 명의 방문객이 새롭게 공개된 누산타라를 찾았습니다. 누산타라 수도청은 누산타라의 일부 지역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에 공개하며 하루 최대 300명의 방문객으로 제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산타라 방문을 원하는 경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한 방문객들은 누산타라 인근에 지정된 장소에서 전기버스를 타고 시티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티투어는 대통령궁과 가루다 궁을 마주보고 있는 넓은 광장을 방문합니다. 해당 광장에는 미니 원형극장, 산책로, 갤러리, 방문자 센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이후 쿠수마 방사 공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해당 공원은 약 2,000제곱미터 규모로 유명 발리 예술가 니오만 누아르타가 디자인한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산타라 수도청 대변인은 누산타라의 대중개방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누산타라의 발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이자 인도네시아 연대당 대표인 카에상 팡아럽이 최근 해외여행 중 개인 제트기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부패근절위원회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카에상은 기자들에게 자신과 아내 에리나 구도노가 지난 8월 미국 여행 중 친구의 개인 제트기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며 부분 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에상은 부패근절위원회에 소환 없이 자발적으로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카에상은 반부패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이에 부패근절위원회는 대통령 가족이 개인 제트기 여행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카에상은 이번 방문에서 의혹에 관한 진술과 공직자 선물 신고를 작성하였으며 부패근절위원회는 30일 안에 진술 처리와 선물에 대한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청년층이 긱 이코노미에 갇혀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는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가의 인적 자본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긱 이코노미는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고용 방식과 달리 긱 이코노미에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정규직 계약이 아닌 프로젝트별 혹은 단기적으로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긱 이코노미 플랫폼은 운전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다양한 직종에 낮은 진입 장벽을 제공하지만 노동자들은 플랫폼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통제되고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긱 플랫폼 회사들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긱 이코노미가 단기적으로는 실업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과 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가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긱 노동자들의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9년까지 우유 자급자족을 목표로 대규모 낙농장을 조성해 프라보어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문가와 농민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150만 마리의 낙농용 젖소를 수입해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 젖소 수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사유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150만 헥타르의 목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 제한된 지역은 사료 부족, 질병 관리, 토지의 적합성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급하게 추진된 자급자족 목표가 실패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사례처럼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유전자 공학 및 기술 채택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대규모 농장보다 지역 소규모 농가의 복지와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우유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은 2022년 기준으로 90만 리터에 불과해 440만 리터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찔레곤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라인 프로젝트의 완공을 앞두고 현지 전기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산 루슬라니 신임 투자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장은 부임 직후 현장을 방문해 현재 공정률이 98.6%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내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5월부터 일부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라인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칼이 추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로 총 39억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타이탄이 각각 49%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에틸렌 100만 톤, 프로필렌 52만 톤, 폴리프로필렌 25만 톤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부 장관은 라인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롯데케미칼이 14,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4%만이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창기부터 라인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조코위 대통령과 전임 투자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임동희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푸아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반군단체가 1년 넘게 억류 중인 뉴질랜드 조종사의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서파푸아 민족해방군 대변인은 조종사의 석방을 세계교회 협의회 대표, UN 대표, 조종사 가족, 누두가 지역 인사, 2명의 국내외 기자, 2명의 인도네시아 인권 인사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 정부가 제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방 동안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를 단순한 선전이라고 평가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였습니다. 한편 반군단체의 석방 제안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